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한국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코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던 직전에 좀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랴부랴 코인 대표들을 그 전에 바이든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5월 30일자 기사였는데, 자, 바이든 캠프는 약 2주 전부터 암호화폐 리더들과 접촉해 왔다. 이게 이제 5월 30일이고요. 2주 전으로 가보면 약 5월 16일인데요. 이더리움 ETF의 바네크의 마감일은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을 마감으로 두고 5월 16일쯤부터 부랴부랴 리더들을 만나서 바이든이 당신들 뭐 원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최근에 SAB121이라는 반암호화폐 법안, 코인 갖고 있지 말라는 은행들에게 하는 이 법안이 의뢰하듯이 바이든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거센 역풍을 받고 지금 바이든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SEC에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고 깨닫고 바이든의 기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재밌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자,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바이든이 게리 겐슬러를 언제 해촉시킬지 궁금하다. 예전 같으면 이게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소문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이나 뭐 유니스왑이나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이런 데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큰 타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게리 겐슬러가 사실 정황도 없고 뭐 증거도 없는데 일단 잡아넣어. 일단 죄인 취급하면서 자금 동결시키고 거의 이 뎁박스라는 회사를 망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냥 뭐 기록을 보더라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공권력 남용으로 보고 SEC에게 뭐 여러 가지 소송 비용으로 뎁박스에게 180만 달러 벌금을 SEC에게 매겨버렸고요. 또 SEC가 고용한 변호사들도 지금 두 명이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미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사실 뭐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슬쩍슬쩍 말을 바꾸면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핑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사실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금지한 거 아니었어. 사실 북한이나 러시아나 바이낸스나 다 이것 때문에 뭐 피해자 그 범죄자들 신원이 파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막고 막 감옥을 보내고 했던 분들이 나 금지한 건 아니었다. 단지 투명하게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역시 5월 30일자로 미국 재무부가 북한 봐라. 지금도 뭐 재작년 것까지 끌어왔네요. 1조 원의 가상자산을 절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암호화폐를 싫어한 건 아니었고, 당신들 싫어하는 북한이 워낙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잡으려고 했던 거고, 이거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거다.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발빠르게 전환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잘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죠. 바이든이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통에 이제 덕을 보는 코인들이 생겨날 텐데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 극단적인 뭐 상승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냥 원래부터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뛰었는데 그거 떼고 뛰는 정도다. 약간 그냥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장기적으로 좀 큰 혜택을 볼 코인들은 이제 리플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SEC로부터 워낙 짱 긴 시간 동안 오래 고생을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는데요. 2020년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SEC 전 의장이 하루 임기를 남겨두고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리플을 고소하고 떠나버렸죠.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뭐 누구의 로비를 받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 고생했던 리플이 장기적으로는 좀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코인을 때렸지만 그들의 임기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사실 최종 승인된 건 아니죠. S-1 승인이 이제 뭐 길면 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후에 될 텐데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저번 19B-4 서류가 승인됐던 것처럼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 계열들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리도다오나 이런 뭐 스테이킹 쪽 이런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장기나 단기나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밑으로는 좀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SEC가 워낙 많이 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 맞았던 친구들이 이제 좀 회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도 큰 매를 바이낸스와 리플은 맞아 버렸었죠. 그래서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SEC 뭐 관할하에서 벗어난다면 뭐 바이낸스의 운영이나 BNB 코인도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나름대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타격은 워낙 크지만요. 그리고 참 저스틴 선이 굉장히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요. 사실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다음 타자였거든요. 분명히 매 기다리고 선생님이 매 때리면 쓱쓱 피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 우리는 장사하지 않았다. 뭐 SEC는 당신들 미국에 오래 있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슉슉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등교를 했는데요. 매 때리는 선생님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스틴 썬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뭐 트론이나 트론 계열이나 저스틴 선의 거래소들도 뭐 간접적인 아마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웰스 노티스 워낙 남발을 했었죠. 뭐 유니스왑도 있었고 최근에 로빈후드도 있었고 코인베이스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곳들이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이제 효과를 거둘 것 같다. 그리고 역시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 재밌는 건요. 지금 코인 마켓 캡을 가보시면요. 뭔가 생뚱맞은 테마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 현충일에 만들어졌던 SEC가 증권으로 보는 이 코인들, 정말 수십 개의 코인들이 거기에 쭈루룩 랭킹대로 시총 순으로 매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죄인들 명단인 거죠. 여기 보시면 뭐 BNB다, 솔라나, 아이다, 트론, 니어, 폴리곤, ICP, 코스모스, 파일, 알고랜드, 플로우, 칠리즈, BTT,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마나코인 등등이 이거 역시 이 테마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밑에 코인들은 조금 미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리플과 이런 이더리움 계열은 그래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맞았던 코인들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오를 정도만큼 이 키가 맞춰지는 원상복구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와 함께 머스크가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에서 동지로 분명히 2년 전에요. 서로 뭐 공개 비난을 하면서 싸웠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머스크를 자문으로 영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 2년 전만 해도 트럼프는 22년 7월 달에 머스크를 헛소리하는 기술자다, 뭐 망상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고요. 머스크 역시 당신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런 그 자문으로 영입을 검토하겠다는 논의는 지난 3월에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 있는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넬슨 펠츠의 해안가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에 머스크 자문으로 넣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요. 지난 4월에 자주도 만났죠. 그리고 대부분 비공개로 만납니다. 역시 머스크가 이건 주최를 했던 모임인데요. 머스크의 뭐 페이팔 시절 동료 데이빗의 현대식 농가에서 이제 이 큰 모임이 머스크 주최로 열렸는데요. 참석자는 뭐 피터 틸 잘 아시죠? 그리고 펠츠, 그리고 문우신 전 재무장관, 그리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이라고 전했다. 루퍼트 머독,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가지고 있는 과거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디센티스 분명히 밀었던 이 친구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분들을 한데 모아서 머스크가 이걸 왜 모였냐면요. 트럼프에게 얼마나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는 뭐 좀 한 1년 전쯤에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트럼프, 그 머스크의 재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 이 친구가 날 후원을 든든히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거의 쩐의 전쟁이잖아요, 대선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세가 기울어지고 재산에 감명을 받아서 지금 동맹을 맺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러면 트럼프 당선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당연히 비트코인 이하 그냥 대부분의 코인에 사실 불장이 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뭐 한 15만 불 정도 갈 정도였으면 트럼프가 되면 20만 불 정도 가겠다. 저도 그냥 대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탠다드 차터드의 제프 캔드릭이라는 친구가 이미 20만 불에 도달할 것이다고 예상을 한 바 있고요. 저도 좀 동감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하 정말 많은 코인들이 올라갈 거고요. 또 5월 27일자로 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되면 SEC가 소송했던 웬만한 소송들 다 기각될 것이다. 뭐 리플도 그렇고요. 뭐 유니스왑도 그렇고 코인베이스의 또 뭐 로빈후드의 사실 최근 불과 뭐 한 달 전 얘기잖아요. 뭐 유니스왑 2달 전 얘기고 이런 걸 다 기각시킨다. 왜냐하면 보스가 이제 그만 때리라는데 하수가 그 밑에 하수인이 뭐 전쟁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리플이다 뭐다 뭐 흐지부지 뭐 합의가 되든지 뭐 합의 가능성을 예전에 낮게 봤었지만 이렇게 SEC가 밑에 이제 자세를 낮추고 간다면 뭐 충분히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SEC가 괴롭히던 웬만한 코인들이 정말 잔칫날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머스크가 이제 아까 그 고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까 뭐 루퍼트 머덕도 있고 머스크의 우호적인 언론 환경이 예전에 바이든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이제 등장을 하면 머스크는 도지코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이제 미국인의 코인이잖아요. 도지를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해줌으로써 결국 도지코인도 굉장히 미래가 창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실 도지도 밈코인이고 트럼프가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 마가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마가거든요. 이 코인이 뭐 한 700만 불인가 800만 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이게 지금 다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밈코인이나 뭐 AI, RWA 그리고 뭐 NFT도 트럼프가 많이 팔아서 큰 돈을 챙겼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지금은 뭐 전혀 별 볼 일 없는 인공지능 세대 뭐 이 코인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감이 있고요. 지금 자산 토큰화다, 메타버스다, 다 미래의 얘기인데요. 지금 도와주는 건커녕 규제만 없더라도요. 이 기회의 땅, 정말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이 미국의 땅에서는요. 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당겨지는 효과가 올 거다. 그래서 테마별로 이런 코인들 정말 안 올 것 같은 극단에 있는 테마들이 크게 오르는 불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17년, 21년과 같이 알트코인의 불장 가능성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유력해 보인다. 뭐 웬만한 코인들 다 오른다고 해서 딱 찍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록인데요. 지금 비공개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복현 금강원장 역시 한국의 5대 거래소와 지금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평가 분야,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표면상의 이유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이거 안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알맹이가 있는 법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자, 거래소 대표들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신규 먹거리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좀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특히나 한국은 플레이 투 원 게임 자체가 지금 불법입니다. 그래서 완화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항상 의아했던 게, 뭐, 인공지능이다, RWA다, 뭐, 날아가는 밈코인이다, 한국도 뭐, 워낙 알트코인을 좋아하니까 같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게임 쪽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예전에도 게임 쪽 영상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세계적인 뭐 유튜버들이 다 게임 쪽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뭐 자산 토큰화다, 뭐 메타버스다, 먼 나라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게임 쪽을 얘기하는 분도 드물고, 더 큰 거는요, 이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문제될까봐 한국의 상장 자체가 안 된 코인들이 너무 많더라.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좋은 뭐 코인들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뮤터블 X도 얘기 드렸고, 근데 이것만 업비트에 있지, 뭐 빔코인, 론인, 뭐 슈퍼버스,
그리고 뭐 오아시스라는 일본 게임 코인도 얘기를 뭐 드렸었는데 업비트의 BTC 마켓에는 상장이 됐더라고요. 뭐 비록 막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 좋은 코인들이요. 사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스타크래프트 뭐 세계적으로 뭐 10년, 20년 1위를 했던 나라고요. 그렇게 중국인들 많지만 롤드컵에서 페이커를 배출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한국이 게임의 강점이 굉장히 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이런 게임 쪽 분야의 한국 강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뭐 업비트든 어디든 좀 상장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규제가 풀어져서 게임 쪽이 좀 크게 뭐 산업이 발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미국의 빚을 짊어질 젊은 흑기사가 필요하다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요. 미국의 빚이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국채의 수요가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채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삼거나 스테이블 코인사가 이들을 사주지 않는 한은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빚은 감당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번 사이클뿐 아니라 왜 비트, 이더,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을 퍼드 때마다 사 모아가면서 우리의 노후 자산으로 생각해야 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